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테슬라가 유럽에서 자율주행을 못 쓴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이 FSD 켜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규제 때문에 몇 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벽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T3에서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제대로 짚어볼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두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FSD가 뭔지부터 짧게 짚고 갑시다.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이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손 놓고 자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FSD 슈퍼바이즈, 즉 운전자가 감독하는 FSD예요. 운전대에서 손을 완전히 뗀다거나 눈을 감는다거나 그런 건 아직 안 됩니다.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법적 책임도 여전히 운전자한테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유럽 규제 얘기할 때 다시 나올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인 한국에서는 FSD가 이미 돌아가는데 유럽은 이렇게 늦었냐? 이게 핵심입니다. EU, 유럽연합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해요. 단순히 테스트 많이 한다고 끝이 아니고 EU 차량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절차거든요. 미국처럼 각 주가 개별적으로 승인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블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규범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수년째 FSD 데이터를 쌓는 동안 유럽에서는 계속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올해 4월에 드디어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인 RDW가 FSD 슈퍼바이즈드 대 EU 최초로 형식 승인을 내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18개월 동안 공공도로와 테스트 트랙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예요. 18개월이에요. 1년 반 그냥 서류 몇 장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도로에서 실제로 달리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 했던 거죠. 그 결과 RDW가 네덜란드 전역 도로에서 FSD 운행을 허가했고 테슬라는 즉시 선정된 차주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를 시작했어요. 단, 배포받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EU 규정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럽 집행위원회에 이 결정을 공식 통보하면서 다른 EU 회원국들도 이 승인을 기반으로 FSD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 지지에 나섰거든요. 쉽게 말해 네덜란드가 우리가 18개월 검증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굳이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EU 전체를 설득하려는 거예요. 이걸 템플릿 역할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는데 딱 맞는 말이에요. 한 나라가 뚫어놓은 길을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자 벨기에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선례를 보고 자체적인 검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일랜드 얘기가 또 터진 거예요. 5월 10일 아일랜드 교통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NSAI, 그러니까 아일랜드 국가표준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요. 아일랜드 공영방송 RT가 이걸 보도했고 교통부는 최종 전국 배포는 EU 차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어쨌든 협의 자체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한 거죠. 그럼 아일랜드가 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냐? 전문가들이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아일랜드는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도로 환경이 독특합니다. 좁은 시골길, 생울타리, 그리고 날씨가 워낙 변덕스럽기로 유명하잖아요. 비 많이 오고 안개 끼고 바람도 세고 이런 환경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건 이 시스템 웬만한 조건에서는 다 되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FSD의 적응력을 증명하는 최고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 아일랜드 승인을 따내는 게 EU 전체 승인을 향한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현재 EU에서 FSD를 공식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가 유일합니다. 테슬라 공식 FSD 지원 국가 목록에도 네덜란드가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과 나란히 올라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는 이 리스트를 빠르게 늘려가는 거예요. 회사 측은 이르면 2026년 여름에 EU 전반으로 배포를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단서는 붙어 있어요. EU 차량기술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연내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물론 쉽진 않아요. 스칸디나비아 일부 국가들은 속도 위반 처리 방식이나 장기 안전 데이터 같은 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FSD가 과속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몇 년치 데이터가 쌓여야 정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유럽은 단순히 시장 하나를 더 여는 게 아니에요. 유럽은 인구
인구 밀도도 높고 차량 보유율도 높고 도로 환경도 다양합니다. 이 시장에서 FSD를 운영하면 엄청난 양의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FSD를 구동하는 AI 모델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자 감독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서비스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안전기능 강화와 운전피로 감소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있고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나온 초기 데이터도 안전성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사에서 직접 공개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언급됐어요. 물론 여전히 분명한 한계도 있어요. FSD 슈퍼바이즈드는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시스템이에요. EU 규정도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도로 조건과 자율주행에 대한 대중인식도 테슬라가 계속 헤쳐나가야 할 과제예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규제의 도미노예요. 네덜란드 한 나라가 18개월 검증을 마치고 문을 열었더니 벨기에가 달려가고 아일랜드가 협의를 시작하고 EU 기술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집행위원회가 통보를 받는 구조.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점이 올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말하는 2026년 여름이라는 시점이 그 임계점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셨으면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다는 거, 그게 테슬라에게 뭘 의미하는지도요. 앞으로 EU 투표 결과나 아일랜드 협의 진행 상황 같은 업데이트 나오면 저희가 또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